41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한 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오. 자, 1은 1밖에 없네요. 그죠? 2는 1하고 2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다 풀어야죠. 3은 1하고 3, 4는 1, 2, 4, 5는 1하고 5, 6은 1, 2, 3, 6 이렇게. 됐죠? 잠깐만. 그쵸? 그럼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개수가 조금 애매하네. 분모를 뭐로 잡을 거야? 36으로 잡을 거예요. 분모를 36으로 잡으면 이 36으로 잡았다는 거에는 1, 1도 있고 1, 2도 있고 2, 1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몇 번 세야 돼? 두 개로 세야 돼. 두 개로 세야 돼. 두 개로 세야 돼. 그래서 몇 개냐면 총 하나, 둘, 그러니까 일단 같은 거 6개. 같은 거가 6개 이렇게. 맞죠? 1, 1, 2, 2, 3, 3, 5, 4, 4, 5, 5, 6, 6, 6개. 더하기 2, 1, 3, 1, 5, 1 이렇게 3개죠. 4개, 5개, 6개, 7개, 8개죠. 이 8개는 바뀌어도 되네요. 그죠? 36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근원사건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같아야 돼요. 이게 지금 모든 경우의 수, 즉 순열적으로 푼 거라서 얘도 순열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냥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하면 좀 다르게 풀 텐데 이건 이제 다 경우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16 이렇게 하면 얼마죠? 22? 답이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 잠깐만, 이렇게 풀면 안 되나? 잠깐만요. 2, 1, 2, 1, 2, 3, 2, 1, 3 약수일 확률. 한 개의 주사위에 나온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의 약수일 확률. 1, 5, 5, 1 맞을 것 같은데. 3, 4 맞아요? 5번이다. 그래요. 그렇군요. 선생님 2로 나눠서 13이라고. 쏘리. 맞죠? 그래. 촬영하면 이런 게 안 돼요. 실수하는 게 다 찍혀요. 자, 합시다. 420번.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하자. i의 m제곱 복수수를 물어보네요. 그죠?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둘 다 1이면 되네요. 그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또 어떤 경우가 되지? i 세제곱 i 세제곱 안 되죠. i랑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오, 멋지네요. 이렇게. 자, 1, 1이 되려면 얘를 몇 제곱해야 돼? 4제곱해야 되지. 그래서 mn이 4. 얘도 4제곱해야겠죠? 그쵸?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번 곱하거나 6번 곱하거나 2가 있고 6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가능하고 26이 가능하고 여기도 26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26, 6이 이렇게 다 돼요. 여기서 4가지가 가능해요. 여기 1가지. 그 다음에 i랑 마이너스 i인 경우니까 요거 이제 2가지로 해야죠. 얘는 1이고 얘도 1이면 되네요. 그래서 1 가능하고 그 다음에 i가 또 되려면 5제곱 5 해도 i죠. 여기 마이너스 i 하려면 5 해도 되죠. 딴 게 있나요? 없죠. 3제곱하면 i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4개가 가능하죠. 그죠? 맞나요? 1 해도 되고 1, 5 해도 되잖아. 근데 i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i야. 그러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 되잖아요. 아니 아직 확실히 이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 근데 5인데 왜 마이너스 i예요? 5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i의 5제곱 하면 i 이거 마이너스 i. 응. 됐어요?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몇 제곱 해야 돼요? 3제곱 해야 되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i는 i의 1제곱은 i고요. 오케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세제곱은 여기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고요. i의 4제곱은 여기 i를 곱한 거라서 1이 되죠. 그 다음 여기서는 다 i 5제곱, i 9제곱 뭐 이렇게 4를 더한 거. 여기는 i의 6제곱, 여기는 i의 7제곱 이렇게 나와요. 얘는 i의 8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사위니까 6개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와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i가 되려면 3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3제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i 나와서 i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3제곱 3 그래서 세시면 되겠네요. 1가지 됐어요? 36분의 10 됐습니까? 425번 괜찮아요. 뭐 모르면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게 좋아요.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2차 함수 문제네요. 그죠? 2차 함수를 푸셔야 돼요. 치사하게 확률에 와서 2차 함수 문제를 내고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2라고 만나는 점에 개수를 구합시다.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b 더하기 n 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근이 실근이냐 호근이냐 중근이냐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써요? 판별식 이렇게 쓰는 거죠. a-1의 제곱 마이너스 4 b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합시다. a제곱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더 정리 안 해도 돼요? 왜? 주사위는 자연수기네. 자연수는 하나하나 대입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자연수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니까 범위를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애를 먼저 할까요? B를 먼저 선택해도 되겠네요, 그죠? B를 먼저 선택합시다. B가 1인 경우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제곱해서 8이 되는 8보다 커야 되니까 3은 돼야 되네, 그지? 3 이상 돼요. 3을 제곱해야 9가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3이 되려면 A는 4 가능하죠? 당연히 그거보다 더 크면 되죠. 5, 6 다 가능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B가 요번에 2라고 해봅시다. 2, 3은 6. 이쪽을 먼저 할 거예요. 5의 제곱 20. 아유, 너무 많아. 이거 합시다. B가 2면 3, 4, 10이죠. 12. 더 크려면 16부터 가능하죠. 4, 4, 16이니까 4가 되려면 5, 6 두 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다가 대입하느냐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편리할 때가 있으니까 조금 하시면 돼요. 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면 4, 4, 16이죠. 16보다 커야 되니까 5 이상 돼야 되죠. 근데 여기가 5가 되려면 6이 되네요. 그래서 6 하나 나와요. 이제 거의 뭐 더 이상 볼 거 없죠, 그죠? 여기 6 넣으면 얼마가 돼? 25지. 그러니까 25가 넘어갈 때까지는 25보다 작으면 계속 돼요. 그러니까 4가 되는지 봅시다. 4, 5, 24 돼요. 5 되는지 봅시다. 5, 6이 5 집어넣으면 6, 4, 24. 이것도 5도 돼. 6, 7, 4, 28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 던졌으니까 36분의 이렇게. 36. 모든 경우분의 3개, 2개, 3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할만하네요. 429번 네. 428번인데. 428번도 428번도 하는 건 줄까요? 주사위 3개를 던져서 3개나 던져요. 그 값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세요. 네. 그 값을 가지고 확률이니까 미분을 배워야 되네요, 그죠? 미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도함수를 구해요. 3x 제곱. C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네요. 그러니까 C는 뭐가 나와도 되네요. 6가지 경우가 그냥 휙 던져질 거고요. 더하기 2ax 더하기 b죠. 얘가 근을 가져야 돼요. 근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이차 함수가 근을 이렇게 가져야 부호가 반대가 될 때 그 값이 생겨요. 얘는 그 값이 생기지 않죠. 증가하다 증가하니까 그 값이 생기지 않고 증가 감소 증가 여기서 이렇게 생겨요. 따라서 두 개의 그 실근을 갖는 문제랑 똑같아요. 앞에 문제랑. 그러니까 여기서도 판별식 D가 3B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제곱이 3B보다 크도록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B를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B에다 2를 집어넣으면 3이니까 A는 2부터 6까지 다 가능해요. 2를 집어넣으면 2, 3은 6이니까 3부터 6까지 가능해요. 3, 3은 9. 그래서 커지잖아, 그지? 3 집어넣으면 9니까 3은 안 되죠, 그죠? 4부터
6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4 집어넣으면 4, 3, 12, 12보다 크려면 4부터 되네요. 그죠? 4, 5, 6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요거 경우 세서 센 거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6을 하고 왜? C는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분모가 뭐가 돼요? 6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풀어도 되네요. 어쨌든 세제곱분의 6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됐어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또 볼까요? 지울까요? 요 전에 문제 아까 그 문제는 진짜 조금 여기 좀 신경 쓰이는 게 그거죠. 그 어떤 거 있지? 이거 저거를 식을 전개할 거냐 말 거냐 잘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전개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딱 보고 2차 함수가 또 나왔어요. 두 개가 A, B가 0보다 작다는 뭐죠? 중 하나는 마이너스. 오, 오케이.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부호가 다르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읽는 순간 뭐라고 읽어야 돼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만약에 FA랑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부호가 같다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랑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같아요. 큰 문제가 없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면 2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x-2, x-5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5예요. 5매 주사위를 던졌다면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뭐만 가능해? 1 2 3 4 5 6이 가능하죠? 부호가 다르다는 거. 얘가 양수면 너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를 봅시다. B를 봅시다. A가 양수인 경우는 누가 양수야? 1이 있고 6도 양수죠? 여기 6개만 보면 되니까. 맞아요? 1을 대입하면 양수값이 나오고 6을 대입해도 양수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긴 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하고 6. 그럴 때 B는 뭐가 가능해요? 3이랑 4 음수가 나오게 하는 강. 2가지 3하고 4. 반대로 이번에는 A가 음수 이쪽이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였고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도 풀면 요번엔 거꾸로 풀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그래서 2가지 곱하니까 4가지인데 거기에 또 여기도 경우가 곱해지니까 8가지 전체는 36가지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된 표정인가요? 왜 어떤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 이럴 때 하고 넘어야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됐어요? 자, 오케이. 430번 했고.
29번 하는 거군요. 좀 그렇지.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이 한 줄로 설 때 여학생과 남학생이 번갈아 가며 서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쵸? 전체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 8팩이 있죠. 8팩분에 8명이 섰습니다. 여학생, 남학생이 네 줄로 섰대요. 그럼 먼저 여학생이 쓰면 되죠?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지, 그지?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건 여학생이 앞에 오거나 남학생이 앞에 오거나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앞에 오는 경우로 하면 여기 일단 여학생이 오는 경우는 4팩. 남학생이 여기 네 자리에 서야 되죠? 4팩. 그래서 2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풀면 되네요. 네. 여학생을 먼저 세우면요. 네. 빈 공간 5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계산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요? 남아 여학생이 네 명이 섰어. 그 빈 공간이 5개에서 여기 휙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에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면 아, 번갈아 가면서 쓴 게 아니군요. 아니죠.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건 그냥 여학생이 먼저 쓰거나 남학생이 먼저 쓰거나 이렇게 쓰는 엇갈려 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빈 공간을 이용하는 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여기다가 뭐 해서 뭐 이 파란 애들을 어떻게 이웃하지 않게 하려고. 파란 애들을 이웃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이사이에 갖다 놓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사소한 질문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좀 많이 하세요. 435번 여학생의 6명의 학생 A, B, C, D, F를 세울 때 A와 E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올 확률을 구하세요. 일단 그냥 전체 확률은 6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A와 E를 씁시다. 조건을 맞춰야지. 몇 명을 집어넣을 거야? 2명. 그러니까 2명을 선택해야죠. A하고 E는 일단 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선생님은 사실 이때까지 그렇게 계산 안 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선생님은 여기서 2명을 선택해서 2명을 배열했어요. 되게 조합을 좋아해서 선생님은. 여러분은 그냥 4명이 2명 줄 쓰면 돼요. 그러니까 4P2로 생각해도 돼요. 알았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식으로 하면 4C2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자리를 쓰는 경우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4명이 두 군데 자리에 줄을 쓰는 경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랬더니 누가 질문을 했죠. 왜 꼭 A가 먼저여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선생님 저는 2를 먼저 오고 싶어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경우를 곱하세요. 그래 먼저 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했죠?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이 조건이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로 묶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BC가 들어갔다고 쳐보자. 그러면 한 명, 그럼 누가 빠진 거야? BC가 들어갔으니까 DF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총 몇 명이야? 3명이죠. 3명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 됐어요? 됐어요? 계산은 잘못했어요? (444번)
세 쌍의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갔대요. 6명이 그림과 같은 8개의 좌석 중 임의로 한 개씩 선택할 한 개로 선택할 전체 경우는 어떻게 풀까? 전체 경우는 어떻게 풀까? 전체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팔 비유. 좋아. 네, 팔 비유. 알겠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그게 좀 헷갈리면 여기 의자 이게 선생님이 쓰는 방법인데 이게 좋은 방법이 여러분한테 통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의자에다 번호를 붙여.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늘어놓고 여기다가 사람을 앉혀가지고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자리에다가 그럼 사람이 배역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8개의 자리 중에 6개의 사람들한테 그냥 막 해주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8개의 자리 중에 6자리를 선택해. 거기에만 앉는 거야. 그치? 거기에 몇 명이 앉을 거야? 6명의 학생들, 사람들이 앉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구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도 잘 구해봐야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1열, 2열은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6명의 그림과 같이 8자리를 앉는데 부부끼리는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이웃해서 앉읍시다. 어딘가에는 두 쌍이 앉아야 되지. 그래서 어딘가에는 두 쌍이 앉았어요. 두 쌍이 앉을 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열에 두 쌍이 앉든 2열에 두 쌍이 앉든. 왜냐면 4명은 이렇게 한 자리에 들어가야 2명이 이제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 1열에 두 쌍이 앉을 건지 2열에 두 쌍이 앉을 건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경우를 두 가지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뭐 1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쓴 순간 두 가지를 다 따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의 예시를 그냥 잡으시면 돼요. 아, 나 여기다가 이제 두 쌍을 앉혔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부부끼리는 어떻게 앉아야 돼? 이웃해서 앉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한 부부, 여기가 한 부부를 앉을 거야. 그럼 일단 같이 앉을 부부를 또 선택해야죠. 세 쌍의 부부가 있으니까 같이 앉을 부부는 누가 할래? 우리가 할게. 그래서 두 쌍을 선택했어요. 두 쌍을 해서 선택했어. 아직 손 안에 있는 거지. 조합은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배열을 안 했어.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배열을 했어요. 됐죠? 그랬더니 부부가 우리 바꿔서 앉을래요. 이럴 수도 있죠. 여기서도 바꿔 앉을 수 있고 여기서도 바꿔 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드디어 1년을 다 채웠네요. 되게 고생했어요. 이제 부부 몇 명 남았어요? 2명이 남았죠? 2명이 여기 앉아 2열에 앉으면 돼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죠. 그죠? 3가지 경우가 생겼어요. 오케이. 아직 사건이 다 끝났어요. 계속 곱하는 거야. 이번에도 부부가 바꿔 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2 끝. 아, 드디어 끝났네. 할 수 있죠? (445번) 질문하세요. 모르면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3번씩 사용 1열로 임의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데 또 조건이 있네요. 4가 적혀있는 카드 바로 양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왔다. 5가 적혀있는 카드 바로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그럼 누구랑 신경 써야 돼요? 4하고 5를 동시에 신경 써야 되죠. 그럼 4보다 더 큰 애가 누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근데 4 신경 써야 되고 5도 신경 써야 돼요. 5보다 작은 애들은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4 옆에 5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봅시다. 4가 있는 경우와 4와 5가 묶인 경우와 4와 5가 같이 있는 경우와 왜 그런지 보면 딱 보이죠? 4보다 큰 애들은 5, 6, 7이 있고 5보다 작은 애들은 1, 2, 3, 4가 있는데 4하고 5는 조건이 있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아 그럼 4는 5가 있을 때는 좀 다른 조건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4와 5가 같이 있다 그러면 4보다 큰 수는 양쪽 옆에 있어야 돼요. 5보다 작은 수가 양옆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와 5가 같이 있으면 일단 4, 5는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돼요. 자, 4와 5가 어떻게 배열했냐면 4와 5가 이렇게 배열한 경우도 있고 5, 4 이렇게 배열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4 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되죠. 그럼 이쪽엔 4보다 뭐가 큰 수가 있어야 돼? 큰 수가 있어야 되지. 큰 수가 있어야 돼. 4보다 큰 수가 있어야 돼. 5 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작은 수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아 이거는 상황만 바뀐 거지 완전히 뒤집어진 경우네요. 그죠?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4, 5가 이렇게 배어 있으면 이건 이제 그래서 4와 5가 같이 있는 경우는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4 옆에 올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여기 5가 있으니까 4보다 어떤 애가 와야 돼? 큰 수 누가 있어? 6, 7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이 중에 하나 6이 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5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 5보다 작은 수 누구? 1, 2, 3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만족했죠.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조건을 만족할 이유는 없죠. 이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너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럼 몇 개 남아있어? 2 남아있고 3 남아있고 7 남아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게 4장이죠. 4장 배열하면 되죠. 아 답해. 됐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조건을 어떻게 맞추는지 알겠죠? 요번엔 4하고 5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럼 4 옆에 누가 와야 돼? 6이나 7이 와야 돼. 6이나 7이 와야 돼. 6이나 7이 와야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쵸? 5 옆에 누가 와야 돼요? 1, 2, 3 중에 와야 되죠. 그래서 4는 오면 안 돼요. 4는 일단 같이 있다가 안 쓰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1, 3 이렇게 왔다고 쳐봐요. 그럼 어쨌거나 얘네 둘은 겹칠 수가 없죠. 얘랑 얘랑 같은 수가 될 수가 없어. 어떤 수를 4 빼놓고는 이 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묶음이 되는 거고 얘네가 한 묶음이 될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럼 이제부터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일단 4 옆에는 6, 7 하나밖에 없어. 올 수 있는 애가. 그러니까 6, 7이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오케이 해결했어. 5 옆에는 1, 2, 3 세 개가 있으니까 둘만 와야 되니까 일단 선택을 해야죠. 아니면 5P2로 3P2로 하시면 돼요. 3개 중에 2개를 배열해요. 그럼 여기는 3P2가 됐어요. 그래서 1, 3이 왔다고 쳐보자. 그치? 그럼 잘 생각해야 돼. 3P2는 순서를 다 센 거기 때문에 1, 3하고 3, 2를 다 센 거예요. 알았죠? 이거 다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네가 한 묶음이고 얘네가 한 묶음이고 누구 빠졌어? 1, 2, 3, 4, 5, 6, 7 3개 빠지네. 하나 빠졌죠. 총 몇 개예요? 3개. 3개를 배열하면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고 4 양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 경우죠.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크게 경우를 두 개로 나누어서 푸는 문제예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일일이 나누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이 경우 이렇게. 그리고 그 경우들을 각각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돼요. 이 경우를 나누는 게 바로 일일이 세야 돼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크게 구분지어서. 됐나요? (460번) 진짜 금방 멈추네. 갑자기 여기 점프가 크죠? 오. 원순열이네요. 원순열이네요. 자,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은 원순열을 처음 선택의 문제로 풀어요. 회전에서 같은 거로는 잘 안 풀고 처음 선택하는 경우로 많이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선상 맞춰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괜찮죠? 오케이. 자, 봅시다. 8자리가 있어요. 왔나? 이렇게 하면 8자리죠? 8자리. 자, 조건을 봅시다. 8명이 둘러앉을 때. 전체 몇 가지 경우? 7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처음 A, G는 마주보고 앉으래.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A랑 G는 딱 지어. 그리고 마주보는 거. 아, 이거 회전으로 볼까요? A, G가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구분이 돼요?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처음 선택의 경우는 구분이 안 돼. 어디 앉으나 A 앞엔 G가 있어. 그리고 뭐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 A를 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가 G가 앉을 거예요. A가 처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거에서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죠? 선생님 수업 들어야 돼, 나중에. 근데 원수는 설명할 때 좀 나와. 그래서 여기 앉았어요, 여기. 그러면 G는 당연히 여기 앉아야 되죠. 그래서 끝났어요, 여기. AG 바로 마주쳐가 앉았어. 이제 뭐 심플하죠. 얘네 앉았으니까 구분 모든 자리가 구분 다 되죠? 구분 다 돼요.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랑 묶어버려? B랑 C랑 묶어버려. 하나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네. 이렇게 앉을 수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앉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B, C가 앉을 경우를 찾아야겠네요. B,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가 앉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경우의 수를 세기 시작하면 돼요. 4가지. B와 C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2가지. 드디어 B와 C가 자리를 앉았어요. 4자리가 있고 4명은 마음대로 앉아도 되죠? 4팩토리얼. 됐습니까? 또 질문 없어요? 우리 숙제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269번까지요. 아, 그렇군요. 계속 푸세요, 그러면. 오늘은 풀면서 질문도 받고 선생님과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풀다가 선생님 이런 유형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풀어주세요. 그럼 선생님 풀어줄게요.